3월 9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국 시간 10일 새벽 4시 40분 현재 유효 득표의 48.6%인 1,627만 표를 얻어 47.8%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0.8%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개표가 50%를 넘어선 0시 30분께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추월했고 계속 우위를 이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재외선거로 36,658명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고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20대 대선 결과에 대해 시카고 서버브 글렌뷰의 중부마켓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담아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혹시 투표는 하셨나요? 네, 안 했어요. 영주권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윤석열 당선자를 좋아하고 계셨나 아니면 예, 바라고 계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혹시 신인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서민들 그냥 저기 하고 그냥 정치 보복 같은 건 없고 그냥 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실 거라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좀 외국에 살면서도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정치 보복은 없고 그냥 잘 다스려가면 서로 이해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공정한 나라? 혹시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누가 돼도 관심이 없는데 네. 그래도 뭐 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좀 잘못한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당선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시원해요. 후원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으로. 당선자한테 혹시 바라는 점 같은 거 혹시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정직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뭐. 네. 바른 길로만 가면 돼요. 바른 길로만. 정직해야 돼요, 하여튼. 브라질처럼 그렇게 진보가 아닌 후퇴되는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주위에 다들 검사 출신들이 그 한 30명 가까이 포진돼 있고 뭐 장모 비리나 지금 부인 비리나 이런 걸 지금 다 검찰들이 수사를 않고 뭉개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만 봐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좀 진실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지금 그쪽에 사는 걸 보면은.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좀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당첨이 되셨다니까 축하드리는 게 참 제 마음이에요. 누가 되든지 대통령은 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앞으로 그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9일 발표에서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 PSLF를 통해 약 1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약 62억 달러가 해당된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미국의 공공서비스 근로자는 공공서비스 대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오늘 발표된 PSLF는 더 많은 헌신적인 교사, 간호사, 응급요원들과 군인, 기타 많은 공공서비스 근로자가 의미 있는 도움을 받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PSLF 프로그램은 적격 상환 계획에 따라 대출에 대해 12개월의 적격 상환금을 지불한 후 정부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적격 차용인의 대출 잔액을 탕감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채용인의 과거 대출 상환 기간 자격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발표 전에는 16,000명의 차용인만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1월에 이 변경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이 5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탕감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67만 5천 명의 차용인이 바이든 집권 첫 해 1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학자금 탕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금은 1조 7천억 달러가 넘으며 4,3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의회 협상단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가 지출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침공 중 우크라이나와 중부 유럽 동맹국을 위한 인도적 안보 및 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자금 약 140억 달러와 이전에 할당된 자금의 취소로 상쇄되는 코로나19 추가 자금 1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교육, 과학, 연구 및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이 추가됐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32,800개의 신규 주택 바우처를 위한 2억 8천만 달러 저가주택 건설, 11% 추가 지원 법안이 포함됐고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국에 대한 지원이 확장됐다고 알렸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에 국방부와 국방 관련 분야에 7,8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8일 미 의회는 미국 우정청을 강화하고 주 6일 우편 배달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우편 시스템 정비 법안은 우편 배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우정청 강화 법안은 우정청의 비정상적 예산 사용을 정비하고 우편물이 연방 공휴일, 자연재해 및 기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주 6일 배달된다는 요구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알려졌던 우편 서비스의 일부 민영화 추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우편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설정해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번거로웠던 한국 여권 발급이 구비 서류의 간소화로 그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로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 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조회해 서류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 지연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전송으로 본인 확인은 바로 완료해 여권을 신청하게 해 소요 시간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3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한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이 9일 시카고 총영사에 부임했습니다. 신임 김정한 총영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코네티컷대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치고 1994년 외무고시를 거쳐 1994년 외교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제네바 1등 서기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 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임 김영석 총영사는 지난 1월 4일 귀임했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9,63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2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634명, 신규 사망자 수는 3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